Mom,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All right, what the hell is this? What do you got there? This is your car. My car? I said a 10-second car, not a 10-minute car. You could push this across the finish line or tow it. Couldn't even tow that across the finish line. Hey, pop the hood. Pop the hood? Pop the hood. 2JZ engine, no shit. And what did I tell you? I retract my previous statement. You know what?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JDM 일제 스포츠카들에 대해서 일가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요타의 수프라라는 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Is that a Supra? 라는 밈도 있으니까요. Is this a Supra? Holy cow, is a Supra in the back? Dude, is this a Supra? Wow! Is that a Supra? Dude, is it a Supra? 보통 한국의 수프라를 알고 있다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종이 바로 이 동글동글한 JZA80 수프라, 일명 80 수프라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수프라의 심장부에는 강력한 2JZ GT라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JZ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왜 이 엔진이 해외 튜너들이 그토록 손에 놓고 싶어하는 엔진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기원해 왔는지, 왜 엔진 서브 튜닝을 할 때 미국의 스몰블록 LS V8 엔진에 필적할 만큼의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튜닝 포텐셜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등을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80 수프라가 나오기 이전 그 전세대에 수프라 차종이 있었습니다. 일명 70 수프라라고 불렸던 우리가 아는 80 수프라에 비하면 상당히 각진 모습이고 리트랙터블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차량이었습니다. 뭐 생긴 건 생각보다 마스다 RX-7FC랑 좀 비슷하죠. 이 70 수프라의 특성이라 하면은 과거 2차 정보라 전세대 모델인 60 수프라는 일본 내수명으로 셀리카 XX라는 이름을 따로 사용했는데 70 수프라부터 이 이름이 사라지고 수프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80 수프라는 많이 아시지만 70 수프라는 이게 수프라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국내에 몇 대 없지만 저는 이 몇 대 없는 차를 지금까지 2번이나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한 이유는 여기가 바로 JZ 엔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JZ 시리즈 엔진이 나오기 이전 도요타에는 M 시리즈라는 엔진이 존재했었습니다. 1M, 2M, 3M, 4M 등 다양한 엔진군이 있었지만 오늘 주목한 엔진은 바로 7M 엔진입니다. 7M 엔진의 대략 소개를 하자면 직렬 6기통의 3000cc 엔진이고 엔진 블록은 캐스트 아이언, 헤드는 알루미늄입니다. 보어 스트로크는 83에 91mm였고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7M 엔진은 자연흡기인 7M GE와 터보가 장착된 7M GTE로 나누어져 장착되었습니다. 여기서 GE, GTE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각자 알파벳이 나타내는 건 G는 고성능 DOHC, E는 전자식 연료 인젝션, T는 터보차저 장착을 의미합니다. 도요타에서 정하는 나름의 엔진 구분 코드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GE, GTE를 수도 없이 언급할 거라 한번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이 7M 엔진 중 터보가 장착된 7M GTE는 당시 도요타 엔진들 중 최강의 스펙을 자랑하던 엔진이었습니다. 232마력의 출력을 내는 당시로서는 꽤 고출력이었죠. 이 엔진은 70 수프라의 전기형 모델, 그리고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나왔던 도요타의 GT카인 소아라에 얹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91년도 이후 JZ 시리즈 엔진으로 바통을 넘겨주게 됩니다. 즉 7M 시리즈 엔진이 JZ 시리즈의 전신이었고 이후 1JZ를 시작으로 JZ 엔진들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JZ 엔진의 시작은 1JZ였습니다. 이 1JZ 엔진의 대략적 스펙을 살펴보면 배기량 2.5L, 직렬 6기통 24밸브 DOHC 엔진입니다. 실린더왕 보어 스트로크 규격은 83, 91mm였던 7M 시리즈와는 다르게 86, 71.5mm의 전작과 비교하면 상당한 쇼스트로크 엔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엔진의 스트로크를 비교하자면 보통 실린더 가로지름을 보어 상하 왕복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롱스트로크 엔진의 경우 피스톤이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토크감이 좋으며 저속 회전에 유리하지만 엔진을 고 RPM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숏스트로크의 경우 피스톤 이동거리가 짧아서 고 RPM화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열관리 측면에서는 약점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JZ 엔진의 경우 전작 대비 숏스트로크 사양으로 출시되었고 계기판의 레드라인은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엔진의 사양은 자연흡기인 1JZ GE, 터보차저가 장착된 1JZ GTE, 그리고 직분사 방식인 1JZ FSE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엔진은 무엇보다도 터보가 달린 1JZ GTE입니다. 1JZ GTE 엔진은 순정 상태에서 전기형은 병력식 트윗터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기형은 싱글 터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형 엔진은 가변 밸브 타이밍 기능인 VVTI 기능이 없고
후기형은 VVT-i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람이지만 야마하 발동기가 이 엔진의 헤드 개발에 관여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엔진의 블록은 주철 블록, 헤드는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출력은 약 280마력 정도인데 이 당시 일본 내에서는 마력 규제가 적용되는 시기였기에 실제로는 이 수치가 봉인된 수치라는 말도 존재했습니다. 블록이 주철 재질로 만들어진 덕분에 요즘 알루미늄 블록 엔진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튜닝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높은 마력을 견딜 수 있고 엔진 내부의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를 단조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400마력을 그냥 찍는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순정이 전기형은 트윈 터보인데 보통 출력업을 진행하게 되면 터빈을 대부분 트윈에서 싱글 빅 터빈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관리가 용이해지고 출력도 얻는 일거양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엔진이 장착된 차들은 JDM을 좋아하신다면 다들 아실만한 유명한 차들인데요. 우선 아까 언급했던 70 수프라의 후기형 모델, JZX 90 및 100제 플랫폼의 마크2, 체이서, 크레스타 3형제가 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관동 지방을 가면 이 차종들로 드리프트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내는 직렬 6기통 배기음 또한 정말 예술이죠. 여기까지가 1JZ GT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엔 JZ 엔진이 정말 유명해진 계기인 2JZ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JZ, 차쟁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이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엔진은 3리터 배기량이고 순정 상태에서 병렬식 트윈터보를 장착해서 28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서 280마력의 출력 역시 규제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구조 역시 1JZ와 동일하게 주철 블록의 알루미늄 헤드 구조이지만 보어와 스트로크의 비율은 쇼 스트로크인 1JZ랑 다르게 86/86 구조의 스퀘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2JZ 역시 자연흡기 모델인 2JZ GE, 터보를 장착한 2JZ GT2로 나누어집니다. 2JZ GE의 경우 220마력이며 적용된 차량의 예시로는 최초 장착 차량인 토요타 아리스토, 토요타 수프라, 렉서스 XC300 등등이 있습니다. 2JZ 역시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인 VVT-i가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전기형과 후기형이 나누어집니다. 2JZ GT 엔진의 경우 80 수프라 터보, 토요타 아리스토의 고성능 트림인 V300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 이 터보 모델 280마력은 봉인된 수치였기 때문에 조금만 손봐줘도 금방 출력이 400에서 500마력대로 뛰는 미친 튜닝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 내부 구석들을 조금 손봐주면 750마력까지 올려도 충분히 버텨주는 신기한 엔진인데 세부적인 출력의 한계선은 엔진 튜닝 베이스가 GTE냐 GE냐 그리고 VVT-i 적용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통 GTE를 출력할 때 올드스쿨 스타일의 튜닝을 추구하는 분들은 VVT-i가 적용되지 않은 엔진을, 빠른 스프롭과 리스폰을 원하는 유저는 VVT-i가 적용된 엔진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2JZ 역시 JZ 본자답게 배기음이 훌륭하며 왜 직렬 6기통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배기음 그 자체로 보여줍니다. JZ 엔진 시리즈들은 이렇게 1JZ와 2JZ로 나누어져서 90년도부터 07년도까지 무려 17년을 생산하게 됩니다. 비록 수프라는 02년도에 일본 배기가스 규제 변경으로 인해 단종되는 운명을 맞지만 JZ 엔진을 사용하던 토요타 아리스토 및 렉서스 GX300 등의 차량에 계속 사용되면서 07년도까지 생산되고 이후 단종됩니다. 오늘 다루었던 토요타의 JZ 엔진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2JZ 엔진만 알고 계셨다면 그 그늘에 가려졌던 1JZ에 대한 내용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최근에 다시 부활한 수프라가 BMW의 직렬 6기통 B58 엔진을 얻고 복귀했다지만 저는 아직도 과거에 2JZ 엔진을 얻고 달리는 수프라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